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박기수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 사실 코로나19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또 달라지고 있고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4일 날 100명대를 넘긴 이후에 연일 지금 계속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라면 지난 3월에 있었던 유행에 이어서 2차 대유행이라고 좀 판단을 해도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이제 그 2월 18일 정도, 2, 3월 말씀하신 그렇죠. 것 이제 대구 신천지 31번 네, 환자라고 맞습니다. 해서 이제 그때 했는데 그때도 지금과 초기가 너무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기에도 한 2, 30명 있다가 100명대로 넘어갔다가 2월 29일 날은 하루에 이제 909명이 나오는 네. 최고치입니다, 하루에. 그래서 어제 오늘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3명, 그다음에 166명, 279명, 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이제 197명으로 왜냐하면 이제 주말에 조사 건수가 이제 뭐 역학 하시는 네. 분들 좀 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수가 좀 줄었는데 어제도 다시 이제 246명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10시 정도면 또 나올 거긴 그렇죠. 한데 예. 지금 현재대로라면 신천지하고 이 어쨌거나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 사랑제일교회에서. 된 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활동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리고 또 문제가 이제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지방으로 뭐 사람이 내려간다는 표현도 맞지만 바이러스도 같이 내려가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아마도 정부로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방역의 고삐를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예.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2, 3월에 있었던 경우 그 급속도로 확산됐던 계기가 30여 번 확진자 그 당시에 이제 신천지 교회에서 발발이 되면서 시작이 됐었고 이번에도 사랑제일교회 그러면서 약간 종교적인 모임이 있었던 것이 좀 기폭제가 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종교 뭐 활동이라는 활동 건 당연히 뭐 보장이 자유죠, 사실. 보장이 네. 돼야 되지만 어쨌거나 대구 신천지도 그렇고 사랑제일교회도 그렇고 단초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같은 종교 집단이면서도 조금 이제 달리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 당시에는 이런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많이 다닥다닥 모여 있을 때 어떤 정부로서도 그런 권고를 많이 내리지 않았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정부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어졌다는 점. 또 하나는 그때는 이제 젊은 분들이 많았었지만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로 전파되는 거는 예.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렇다 보면은 이 건강으로 악화되고 생명에도 훨씬 더 지장이 많을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상대적으로. 또 문제가 마지막으로 신천지 때는 뭐 은둔을 좀 했었어요, 이분들이. 어디 이렇게 숨어 있거나 이랬는데 네네. 지금 이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8월 15일 날 그 행사에서도 광복절날, 네. 행사에서도 집회도 봤지만 하고. 걸리신 분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또 도망가고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위험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매우 지금 난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동 통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따라 주셔야지 이런 바이러스 확산을 좀 더 차단하고 그렇습니다. 막는데 좀 일조를 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 15일 날 뭐 집회 모임에 참여를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종교 모임에서 이어져 오면서 지방으로도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제 문제가 2월, 3월과 조금 다른 점은 당시에 보면은 이제 바이러스의 어떤 전파 양상 이런 게 지금보다는 조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따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변이 문제, 변이. 변종이라서 전파력이 좀 강하지 않을까 아직 네. 뭐 확실한 단서는 없습니다만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무증상 감염이 이른바 무증상으로 되는 게 굉장히 지금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초기에 뭐 감염은 됐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네,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증상이 나타나면 스스로 조심을 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뭐 이제 가족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격리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 무증상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걸렸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하고 가서 이번에 이제 특정 커피숍에서도 이런 상황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앞에서 이 대화를 하면서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마스크를 잘 밖에서 쓰고 이 실내에 들어와서는 뭐 친구끼리 만났으니까 이 마스크 벗고 얘기한단 말이죠. 사실은 말을 안 할 때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 말을 할 때 꼭 쓰셔야 되거든요. 특히 커피숍 같은 데서는 그래서 상대방하고 적어도 이제 15분 이상 얘기하면 바이러스가 충분히 교환할 상황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됐고 이런 문제가 이제 더해져서 지금까지 상황이 좀 악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확산세가 너무 빠르게 지금 뭐 세 자릿수대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정부도 사회적 거리 2단계를 완전하게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난 16일부터도 2단계가 시행이 됐던 네.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바뀐 2단계와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이게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초기에 원래 정부가 지난 6월 28일 정도에 이제 그 전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다, 일상적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생활 방역이다, 헷갈리니까 뭐 그렇죠. 생활 방역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단계를 지금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단계 중에서 이제 1단계, 2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단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단계였었는데 2단계로 높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2단계로 높이면서 실내에서 50명 이하로 그다음에 실외에서는 100인 이하로 해야 이하로만 모여야 되는데 된다. 그거를 모이더라도. 원래는 중단을 해야 되는데 고위험 시설도 우리 콜라텍이나 노래방도 중단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권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는 그게 과연 2단계냐? 원래 2단계는 중단을 해야 되는 건데 강제력이 떨어지는 조치를 했던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그럼 뭐 그거 1.5단계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 1.5단계. 네, 그래서 이제 원칙이 없는 상황이 나온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이거에 대한 입장을 이제 물어보니까 예. 갑자기 이 뭐 결혼식이나 이런 게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금지를 바로바로 시켜버리거나 네. 또 영업하는 입장에서도 바로 전환이 돼버리면 상당히 여러 가지 경제 활동도 문제가 되니까 중간에 이제 1.5단계라는 스스로 만들어서 권고를 했는데 네. 국민들이 오히려 스스로 최근에 이런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원칙 없이 해서 오히려 더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단초를 줬다. 것이다. 네,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중단으로 들어온 것이죠. 지금 이제 2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3단계로 언제 갈지, 3단계로 갈 만한 상황인지 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의견이 좀 분분할 거,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텐데 이제 좀 그래도 상황이 이러니까 빨리 뭔가를 억제하고 통제해서 확산을 세를 빨리 막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고 3단계는 좀 과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일단 오늘 저기 오전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격상 요건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다면서 3단계 격상에 대해서 아직은 생각하지 네. 않고 있다라는 얘기로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3단계의 기준은 그러니까 2단계 현재 기준에 부합하는 게 하루 확진자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에서 100명 사이가 2주 동안 지속되는 겁니다. 2주 동안. 예, 그래서 지금 하루 숫자로는 100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요건이 된 겁니다. 네네. 하루 이상은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200명, 뭐 250명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저게 2주 평균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요건에는 합당은 안 했고요. 다만 일주일에 2회 이상 2배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오늘 200명 나왔다가 내일 이제 400명이 나왔다. 예. 이게 2번 반복되면 저 요건에 부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아마 이제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경제계에서도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3단계로 넘어가면 예.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그 운동 경기, 야구 같은 것도 아예 중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무관중하다가 관중을 조금씩 받기 시작했는데 네. 다시 무관중으로 가야 된다는 네, 거죠. 지금 2단계가 무관중이고요. 예. 3단계가 경기를 중지시키는 겁니다. 아예 경기를 못 하게 되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중 공공 시설도 운영이 중단되고 그렇죠. 또 우리 그 학생들 등교도 완전히 지금 2단계는 3분의 1만 등교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3단계는 완전히 학교의 그 온라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파들이 경제적으로 뭐 쉽게 얘기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일들이죠. 네,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는 거고 이제 반대로 방역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찔끔찔끔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아싸리 예.
강하게 한 2주 정도 최고 단계를 유지해서 빨리 바이러스가 차단을 하자. 예, 잠복기가 아. 2주니까 빨리 차단을 해서 없애고 그 다음에 경제를 활복을 시키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저한 방역이 최고의 경기 부양책이다. 네네. 이런 지금 논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3단계에 대해서는 아직 네. 아직 격상할 조건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교수님께서 2, 3월에 있었던 그 신천지 사태 때와 지금 사태 때를 좀 비교해 주면서 뭐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뭐 아미노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데 뭐 V형, S형, 뭐 네. L형, GA형, 뭐 GH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천지 때는 V형이었다고 하고 이번에는 GH형이라고 해서 혹시 전파력이나 확산 속도가 월등히 빠른 형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제 바이러스가 막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왕관 형태로 돼서 큰 볼에다가 이제 스파이크라고 그래서 네네. 이렇게 돌기가 쭉쭉쭉쭉쭉 단백질 이제 덩어리 형성이 같은 돼 게, 있는 거죠. 네. 예, 형성이 돼 있는데 그 단백질 이제 스파이크가 이 사람의 세포를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이제 이 스파이크가 리셉터라는 게 있어서 예, 예. 세포하고 맞으면 자물쇠처럼 따고 들어가는데 이 스파이크가 쉽게 얘기하면 계속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이 돌기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단백질이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우리가 우한에서 발생한 것,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왔던 것, 또 유럽에서 왔던 것, 또 이태원에 왔던 것이 뭐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뮤테이션, 변이를 일으키는 거네요. 변종이라고 네.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과연 이제 변이가 뭐 일어나면은 난리가 난 거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변이는 항상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엄마하고 그 해서 아이를 네,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아버지 엄마랑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계속 이제 복제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이가 차이가 일어나는 있군요. 거고 그게 이제 과연 백신이 무력화될 정도의 변이인지 그 다음에 또 치료제가 안 될 정도의 변이인지 네네.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그거는 아니라는 거고요. 다만 전파력에 있어서는 예. 지금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 뭐 설왕설래는 하지만 네네. 충분히 전파력이 강할 정도로 변이가 된 거는 있다. 근데 어느 정도인지 근데 이게 왜 이제 어느 정도일 잘 모를까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가 아니거든요. 실험을 하기가 어렵다. 현재는 왜냐하면 이쪽 그룹에서는 전파가 뭐 10명이 100명 됐다. 또 이쪽 그룹에서는 10명이 30명 됐다고 했을 때 이 그룹이 똑같은 그룹이면 모르겠지만 네네. 여기는 뭐 활동성이 굉장히 많은 그룹일 수 있고 여기는 활동성이 없는 그룹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상황이 다르겠죠. 예, 상황이 다른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만으로 측정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대신에 현재까지 추세를 보면 전파력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지역 발생이 많긴 하지만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면 혹시 그런 생각을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백신이나 치료제를 지금 기껏해서 만들고 있는데 임상 시험하면서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변이가 돼서 달라지면 바이러스나 백신에 대한 개발도 또 더뎌지고 새로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인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메르스, 사스 상황도 다 비교를 해보면 이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백신이 안 들을 경우까지는 아직은 아닌 게 통상적으로 이제 돌연 변이가 되는 방법이 예. 유전자 그룹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박쥐가 코로나에 있는데 네네. 그 박쥐에서 나온 코로나와 지금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네. 코로나 19의 유전자 동일성은 한 89% 됩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예,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기존에 났던 2009년 사스 같은 경우에도 한 네네. 80%. 그다음에 메르스는 이 박쥐하고 한 50% 차이가 나는데요. 어. 이 정도 차이가 나면 백신이 들질 않습니다.
그 50%씩 차이가 예, 나요? 예. 80% 50% 차이가 나면. 근데 지금 현재로는 대부분의 변이가 99점 몇 퍼센트, 99점 몇 퍼센트대긴 해. 그 정도면 기존에 만들었던 백신이 무력화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대체적인 생각이고요. 현재 이제 그런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면 또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변이가 일어나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80% 이상 이하에 그러니까 차이가 나면 그 50% 유사율을 갖거나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사실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박쥐에 있던 원래 코로나와 달리 이 낙타를 통해서 네네. 온 거는 이제 메르스, 네네. 메르스 그렇죠. 코비라고 바꿨고 또 사스라고 해서 시비어 심틈이라고 해서 사스라고 바꿨고 이번에는 그래서 아직 이름은 안 졌습니다만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예, 예. 그 코비드 19 작년 그렇죠. 2019년에 졌기 시작이 때문에 됐으니까. 19를 따서 별도 이름을 아직 안 짓고 한국말로는 코로나19, 영어로 이제 코비드 19이라고 한 네네. 거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메르스 백신을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그걸 만들어서 이 코로나19에 투입을 하면 안 듣는 것이죠. 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현재는 아니다. 현재까지는 아니다. 아니다. 근데 사실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에서 네. 이 감염력, 전염력이 한 100배 정도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라고 밝혀서 혹시 또 이제 뭐 국내도 문제지만 전 세계적인 뭐 2차 대유행 팬데믹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 1차 팬데믹의 영향도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판에 2차 팬데믹까지 오면은 세계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세계 경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그냥 위기 상황에 빠지는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 연구한 거에 따르면은 저게 이제 평균 10배는 아니고요. 최대 10배 정도 최대. 최대 10배 정도 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하게 실험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주 극단적인 값은 맞습니다만 일단 강해지는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현재도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예. 이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걸렸을 때 몇 명이 걸렸을 때라고 하는 그 숫자가 이제 2에서 3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저게 10배라고 치면 20에서 30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생각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으나 어쨌거나 강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뭐 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냥 진화하면서 강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또 그것에 대비를 해야 되고 만약에 안 좋다면 뭐 1918년에 있었던 뭐 스페인 독감이나 이런 것처럼 네. 뭐 인구의 상당 부분이 더 많이 걸리고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또 락다운, 셧다운을 돼야 되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코로나19 확산세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 네. 사실 지금 이 시간이 여름 이제 바캉스 기간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깥 활동에 굉장히 좀 적극적이진 않지만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코로나19가 확산세가 빨리 진행되는 상황에서 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이제 약간 해이해질 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어린이 연휴 이러면서 네, 또 맞아요. 이제 숫자가 황금 연휴 늘어났고 이번에도 뭐 정부도 나름대로 충분한 이해는 있습니다만 경제 활동 좀 장려하고 각종 소비 할인하고 촉진시키려고. 뭐 세일이다 이런 거 하면서 또 바캉스하고 겹쳐가지고 또 이렇게 늘어나고 지금 시중에서 마스크 쓰는 분들도 이제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많이 느슨해졌다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병상이나 의료 자원 확보를 좀 더 빨리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게 필요하고 의료진들도 이제 많이 힘들지만 또 역시 열심히 해주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아까도 말씀한 연장선상이긴 한데 실외에서 마스크 쓰시고 들어와서 친구끼리 얘기한다면서 마스크 벗고 대부분이 지금 이 걸린 감염을 보면 실내에서 밀폐된 곳에서 뭐 동료들 모임이나 뭐 하여튼 이른바 말을 나오는 샤우팅하거나 노래 부르는 목소리 나오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워서 필히 경제 활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스스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역의 주체로서 국민들이 좀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1월부터 코로나19가 시작이 돼서 굉장히 오랜 시간 국민들이
많이 방역에 참여를 하고 노력을 하고 힘써 왔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노력이 좀 희석되지 않으려면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박기수 교수님 모시고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19에 대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